서울지철대학교 2011년도 정기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입학생과 참석하신 예비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국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에 앞서 오늘 사기술식에 참석해 주신 예비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지철대학교 설립자이신 노명석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지철대학교 조백재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철대학교 학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보고는 오규열 교무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사이버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주역이 되고자 2000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법상의 4년제 원격대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 개교하였으며 2009년 10월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교로 전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4개 학부 733명의 입학을 시작으로 2010학년도 17개 학부 25개 전공의 현재 정원이 12,000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이 되었습니다. 2004년 4개 학부 114명을 첫 졸업생으로 우리 대학의 졸업생은 총 12,3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졸업생 중 1,149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국내외 유수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보화 시대의 자아 실현을 교육 이념으로 전문인, 실천인, 세계인을 목표로 하여 제1대 조규양 총장, 제2대 노재봉 총장에 이어 현재 조백재 총장께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총장 산하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와 5개의 부속기관과 1개의 부설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내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국내 57개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학점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60개의 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 최초의 온라인 대학교인 사이버 유니버시티의 설립을 기술 지원하였고 미국 브링엄영 유니버시티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화상영어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상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학년도 입학생 전서가 있겠습니다. 입학생 전서는 조백재 총장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입학생을 대표하여 컴퓨터과학부 강덕현 학생, 경영학부 이연규 학생, 무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 대표가 선서를 할 때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2011학년도 입학생 일정은 사이버 대학을 선도하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입학의 기쁨을 깊이 간직하며 학칙과 개발 규정을 준수하고 창문과 탐구와 자기개발을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3월 1일 입학생 대표 컴퓨터공학부 강덕현 경영학부 이연주. 입학생 대표는 입학선서문을 총장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학생서 수여는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패션미술학부 최정규 학생 무대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학생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장학생서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서 패션미술학부 회화전공 최정규 이 학생을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의하여 2011학년도 제1학기 특별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이에 입학금 및 4년 전액 등록금 면제 장학금과 본 증서를 수여하고 2011년 3월 1일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회계학박사 조백재 큰 박수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디지털대학교 설립자이신 엄영석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근래 보기 드문 혹한의 겨울도 지나가고 소생의 기운이 가득 찬 봄이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지난해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보대국이 되었고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이 무시되고 집단적인 생산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였다면 정보화 시대는 개인의 창의력이 높이 평가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경제 부문을 위시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미국의 타임 잡지에 한국의 정보화 발전에 대한 특집을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정보화 기적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정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터넷의 시대에서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에 가입한 회원 수가 6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무책임하게 댓글을 올리는 시대를 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밝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화의 시대에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 환경이 보장될 것이라는 밝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창의와 더불어 도덕성이 보장되는 사회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가치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더더스타트 교수가 21세기 대학이라는 책을 2003년에 출판하였는데 앞으로의 대학의 특징을 그분은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미래 대학은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실 수업에서 개방된 수업, 공교육 수업에서 평생 교육으로, 캠퍼스 수업에서 유비퀴터스 교육으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벌써 더더스타트 교수가 예견한 새로운 교육 환경이 현실로 다가와 있고 여러분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자인 크리스텐슨 교수는 Disrupting Class, 붕괴되는 교실이라는 책에서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은 기존 교육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e-learning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혼란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learning 제도야말로 기존 교육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 사이버 교육이 일반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제도 개혁에 성공하여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를 보살피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향연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가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교육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기 있는 몇 과목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25개에 달하는 전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문계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디자인, 회화, 문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전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상에 올라와서 상을 탄 서울 디지털대학교 미술상 수상자를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이분도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정규적으로 이 미술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만 혼자의 힘으로 독학으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500여 명에 달하는 그 응모자 중에서 대상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출품했습니다만 심사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의 작품은 보기 드문 그러한 좋은 작품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 듣고 대단히 기뻐했고 우리 대학에 맞는 이러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문예 부분에서도 시상식을 해서 우리나라 문단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규 대학의 문안을 가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긍지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외적인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일본의 유일한 사이버 대학인 디사이버 유니버시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고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 주의 사이버 대학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첫 단계로서는 옐로우스톤 랭귀지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과목을 펼쳐서 사이버 대학으로 발돋움하여 여러분들의 해외 진학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설립 당시 다른 사이버 대학과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고등교육법으로 이전하여 법적으로는 일반 대학들과 함께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학 운영의 기본 철학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자신을 개발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삶의 보람을 찾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우리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서 일반 대학의 교육보다도 더 알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은 여러분이 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수 대사장님의 뜻깊은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반정원 학생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반정원 학생은 엔터테인먼트 경영학부를 수석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컬 트레이너, 댄스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님께서 왜 나는 서울 디지털대학을 선택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보호해드리고 책임을 질 총장으로 있는 조백재입니다. 진심으로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하며 정말 오늘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시간을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서 깊이 생각하겠는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외부 사람들의 특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장이 직접 우리 대학을 선택한 여러분들 신입생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왜 여러분들이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총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총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울 디지털 대학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고 앞으로 그 결과의 보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군림하고 교직원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가르치고 연구 잘하는 교수만이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학사 행사에 서비스를 잘해줄 때 그분들이 서울 디지털대학 직원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실무적인 총장이 되고자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자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십몇 년 후에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한 오늘의 주인공 5천여 명의 신입생 여러분을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1학번 서울 디지털 대학생이 된 여러분은 과거 어느 해보다도 희망찬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 다소 의기소침했었을지라도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실용적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 실무 현장과 온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이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를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학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공의 지름길은 대학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학의 교육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지식과 삶의 지혜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 시대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할 때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공부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성실히 설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사정은 총장도 젊은 시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우수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학업을 시작할 기회를 잠시 놓쳤다거나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이 입학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환경에서 스스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되어 입학한 것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여 입학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장 실무에서 체험한 어려움과 수많은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를 직접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으니 공부도 일도 자연히 재미있고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학교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제도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온라인 사이버 대학입니다.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 사회생활의 성실성으로 직결되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교육 제도에 의한 대학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 제도 하에서 교육받게 되는 여러분은 결국 허울 좋은 간판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제도에서 학위를 취득할 여러분은 살아있는 지식과 능력, 명실상부한 첨단 이론과 실무로 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졸업하게 되면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프라인,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일반 대학 교육 제도에서 공부한 졸업생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온라인 학습 제도 하에서 공부를 했으니 저절로 인터넷 매체와 IT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운용 전문가가 됩니다. 오프라인 대학의 학생들은 별도로 공부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온라인 학습 제도 하에서 공부를 했으니 저절로 인터넷 매체와 IT 기술을 이용한 둘째는 여러분은 실무 경력과 경험이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최소한 5, 6년 이상 앞서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실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일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업의 인재 등용은 경력직 출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현재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상승될 전망이며 필연적으로 온라인 대학의 교육이 오프라인 대학의 교육을 능가할 추세가 확연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졸업하면 이미 적게는 5년부터 10년 이상의 사회 경력과 실연의 경험으로
성숙되어 있으니 감히 여러분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0대 후반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적인 그룹 최고 경영자의 예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토록 젊은 나이에 최고 경쟁자가 된 신화적인 비결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청중들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결코 신화적인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 집안이 가난하여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에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훗날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 보니 부모 도움으로 공부하고 아무 경험 없이 입사한 다른 동료들보다 나는 이미 사회 경력과 실무 경험이 6, 7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경력과 경험으로 인한 저의 승진은 사실상 남들이 생각하는 고속 승진이 아니라 정상적인 승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남들은 어렵다고 피하는 일이라도 나는 지난 경험 덕분에 남보다 조금은 손쉽게 맡은 일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며 남들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투덜거리면서 소홀히 할 때 나는 보다 더 집중하여 철저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실무 경험과 경력이 다른 동료보다 앞서 나갔으니 결국 가난은 나에게 오히려 큰 스승이자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젊은 시절을 해고하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과 같은 환경에서 거쳐 나온 분입니다. 서울시장 시절 어느 특강에서 실무 경력의 중요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악의 축이 된 히틀러와 싸워 승리로 이끈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께서는 젊은 시절의 실무 경험 중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된 역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는 퇴임 후 기자의 질문에 서슴없이 답변하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답변하기를, 젊은 시절 자기가 노조 활동을 했는데 그때 노조 활동할 때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간 실무 경험이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한 학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미국의 세계적인 트루만 대통령과 같은 젊은 시절에 같은 학습 과정인 실무를 겪어온 분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분들 같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기 고생을, 시련을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오늘 입학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새겨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여러분의 의미심장한 파란불의 인생 행로를 대변하듯이 희망을 주는, 희망과 자신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욱 당당해진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은 결국 도전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면서 계속 다음의 도전 목표를 향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 석학과 성공한 CEO들은 일하는 가운데 재미와 열정을 느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즉 여러분처럼 학구열에 불타 있거나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재미와 열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처럼 남의 권유나 강요가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해야겠다는 스스로 선택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일에 대한 재미와 열정을 가지게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셋째, 외형적인 학벌주의보다 여러분들처럼 내실적인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도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 일의 재미와 열정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여러분처럼 현장 실무가 뒷받침된 이론 터득의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공부하는 재미와 열정이 넘쳐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일과 공부라는 학습 과정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과 보람으로 느끼면서 끝까지 도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와 통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법과 사회과학 교육 정책에 의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대학교육 개념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설립된 대학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설립 인가된 19개 사이버 대학 중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온라인 대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학생 수가 많다는 것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재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가 주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680여 개의 외부 기관과 대외 협력을 체결하는 한편 세계적인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을 위해 해외 대학과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 교육 정보와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온라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대학과 유수한 아시아 대학과도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는 부모나 학생 본인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벌써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 국민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고 교육의 일부로 평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사회와 학교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반 대학 학교 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개인의 평생을 보장해주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느 대학을 내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보증이 된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단한 자기 개발과 연말을 요구하는 무한 학습과 경쟁과 기회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일하면서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은 분명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지식 정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세대처럼 공부한 그 세대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 교육 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반 대학처럼 강의실과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강의실과 교수 그리고 강의록을 컴퓨터에 집어넣어 두어서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제도입니까? 이런 교육 방법을 우리는 시간과 문자를 쓴다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제약도 초월할 수 있는 교육 제도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회사 간부나 사장들이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가 언제 어디서든 근무하는 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SBU의 신입생 여러분은 이론과 실무뿐만 아니라 간부로서의 업무 자질도 동시에 연마하는 첨단 교육 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은 얼마나 행운아이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부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교수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승인 교수님들도 주야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수라고 해서 배우는 위치에 있는 학생보다 노력 없이 항상 앞지르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고정관념입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교수는 과거의 학문적 권위와 사회적 위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아서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과학적 기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을 지도함으로써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들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르침과 배움을 평생 교육 개념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연구를 장려하여 학생들에게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3년 반 혹은 4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발견하려는 노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도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SBU의 가족 중에서도 서울 디지털대학교는 기회가 많은 대학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가 도움이 안 된다고 늘 불평하면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구열과 도전정신으로 여러분의 주위에서 맴도는 기회를 먼저 포착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SBU는 첨단 교육 방법과 첨단 교육 콘텐츠로 우수한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도와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갖는 특권 중의 하나는 실패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실패와 시련의 경험도 값진 교육이기 때문에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열린 시각과 열린 마음,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도전하는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영위해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고의 권투 선수 알리 잘 아실 겁니다. 영웅적인 박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투 선수입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 아마추어 시절 혹은 프로가 될 때까지 수없이 패배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고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인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실패는 나의 스승이고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단련이고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은 서울 디지털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대학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직원, 왜 우수하냐? 저는 교수나 직원을 채용할 때 밑에 간부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저는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 교직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총장이 믿고 의지하는데 여러분들 학생들이 믿고 의지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뛰어난 교육 콘텐츠와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경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아시다시피 다른 학원 재벌이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독특한 독립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설립자인 이사장님도 자기 다른 대학처럼 이건 내 대학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모두 반 이상이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장관을 지내신 분, 그룹 회장을 지내신 분,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 전부 우리 대학과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디에 관련이 있느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만 가진 분들이 이사진에 포진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 대학에 연구가 아무 연구가 없습니다.
딱 연고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실무적인 총장으로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 학생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지금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그 안목만이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은 외국 대학과 긴밀한 협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여건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이버 교육 제도화의 학습 노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하고 인재의 능력과 실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 선생 어머니께서 직접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쳐서 세계적인 성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혜로서 아들을 위해 교육 환경을 3번이나 옮겨줌으로써 맹자 선생 스스로 공부하게 하여 인류의 성현이 되어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우리는 가르치는 것보다 총장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총장의 심혈은 거기에 기울이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디지털대학 졸업생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 대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도 학업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에게 공부에 심취할 수 있도록 최고의 첨단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재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첨단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비성 투자에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교육 소프트웨어와 질 좋은 근무 환경 조성 투자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근무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우리 교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열중합니다. 직원은 열심히 학생들에게 봉사하게끔 연구를 합니다. 친애하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이 본연의 일과 학업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조력과 지식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해야 하고 시련의 눈물과 땀을 많이 흘리는 인재에게는 경쟁에서 실패 없는 승리의 축제만이 있다는 현명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보면 오늘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실천해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옆에서 지원해준 형제 부모님들도 그 해안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을 내린 분들의 학생이나 부모 형제님들은
결단을 내린 중요한 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생활과 직업의 현장이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실무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는 직장인을 잠시 제쳐두고 공부에 집중하는 신념만 가진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신념의 수양을 통하여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서울 디지털대학교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미래의 보람찬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울 디지털대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앞장서서 열어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온라인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여러분이 선택한 서울 디지털대학이 2000년 설립 이후 어떻게 걸어왔는지 파워포인트 영상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총장이 직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대학과 다릅니다. 총장은 총장이라시고 뒤에 앉아서 밑에 사람만 시키지만은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서울 디지털 대학의 역사입니다.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은 2000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입생을 2001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 처음 생기는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총장님은 누구를 모셨는고 하니 이분은 현재는 부산에서 가장 큰 대학인 동아대학 총장으로 계신 조규양 총장님이라고 교육부 차관을 지내시고 국정교과서 사장을 지내시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지내시고 또 부산의 외국어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대 총장은 가장 존경을 받고 위엄이 있는 서울대학 교수 출신인 전 노재봉 총리님을 이대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름난 총장님을 모셨느냐? 그거는 서울 디지털대학, 특히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 21세기에 주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분들도 기꺼이 참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어느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 학생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저 3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저는 실무를 중요시하는 그런 총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3대부터 오늘 5년 동안 이 학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름과 실무와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있는 개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도 처음에는 이름이 간판이 중요한 그런 포장을 한 총장님들이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학생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총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 다음에는 앞으로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분이 나오셔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이버 대학, 최고의 대학,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사이버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참여했을 때가 2005년.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2010년, 여러분들은 2011년 처음 신입생이고 지난 2월 달에는 2010년의 졸업생을 약 한 3,000명까지는 안 되지만은 2,700~800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에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한 8,000여 명 내지 1,000명을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10만 명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은 여기 졸업생들은 그 학생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든 정치를 하든 학자를 하든 그 인맥이 저는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STU 서울기대학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까지 학생이 지금 현재 12,0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에서 허가받은 사이버 대학이 19개가 있는데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이 정원이 인가된 정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정원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 많은 3,000명씩 입학을 하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겠냐 하는 것이 저희 총장이와 교직원의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여기에 신입생들은 첫째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나도 남들처럼 대학생이 되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우리도 스스로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학생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하는데 교수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이 똑똑해서 잘 열심히 공부하면은 총장이와 교직원은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똑똑하면은 우리 국가 정부의 대통령 이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허름한 사람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됐을 때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드는 것도 저는 국민 책임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불만스러울 정도의 능력과 열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저는 학생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질문하는데 어떻게 교수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현재 과거 10년 동안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이 한 10,0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 10,000여 명이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른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학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희망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전 대한민국 8개도에 전부 흩어져 있는 게 우리 서울 디지털대 학생입니다.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이 좋아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자기 분야에 가장 성실한
리더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우리 대학이 17개 학부, 좀 잘못 쓴 건데 영어를, 17개 학부에 25개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과 온라인 사이버 대학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상당히 그 융통성이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빨리 바꾸고 빨리 폐기시키고 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은 한번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폐기를 못합니다. 반대가 심해가지고. 마치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산업사에서 필요한 입법해놓은 그게 작용을 못하면 빨리 바꿔가지고 정보사에 맞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서로가 싸우기 바빠가지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필요 없는 법을 없애지도 못하는 게 우리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도 우리 온라인 대학은 수시로 필요한 분야를 갖다가 개발도 하고 필요 없으면 폐기도 하는 그런 융통성을 가진 자율성을 가진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이 사이버 온라인 대학이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 밑에는 우리 정규 교수가 정규 다 교수인데 소위 테니어 정년 보장이 되는 교수가 한 60명 티오가 됩니다. 그런데 매번 학기에 가르치는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초빙 교수님이 한 300여 명 동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과목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빙 교수는 어떤 분이냐? 자기 실무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각광을 받는 그분들을 우리는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겁니다. 직접 어려우면은 총장이 직접 나서서 그분들을 초빙합니다. 그분들은 초빙 교수님들은 여기 와서 월급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한 259명, 한 250명에서 300명씩 매 학기에 동원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 대학하고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지금 680일인데 근 700여 개의 외부 기관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학생을 보내면은 우리는 특별히 좀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각 그 기업 조직에 혹은 정부 조직에 소속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자연히 그런 분들과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실사회의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한참 많을 때는 한 300여 명의 외국 교민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출퇴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해외 홍보에 지금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실 다니는데 바빠가지고 그쪽에 별로 가능성은 있지만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이제 많이 교류가 되면은 기업을 하든 외교를 하든 학자가 되든 전 세계에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 전 세계에 뻗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21세기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학의 장점이면서 그 중에서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이 그쪽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개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학교 문제가, 교육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4,500만 우리 국민들은 전부 교육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은 일반 대학보다 강의는 충실하고, 일반 대학은 여러분은 교실에 교수님 직접 오시는데 뭐 10분 늦게도 들어오시고 10분 빨리 나가시기도 하고, 학생이 웅성대니까 강의할 때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카다피 문제가 들어오면 교수는 카다피 얘기하느라고 자기 분야에 얘기할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한 챕터 가면 한 학기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온라인 대학은 시작하기 전에 전부 교안을 작성을 합니다. 아주 엄합니다. 그걸 갖다가 모든 이 매체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강의 내역이 첫째는 아주 충실합니다. 문제는 학생이 이 충실한 강의 내용을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차이의 문제지, 제도적으로는 가장 21세기의 가장 첨단의 교육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비도 일반 대학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학비가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에 뭐 싼 떡이 뭐 비지떡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왜 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니,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하고, 공항에서 공부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무슨 외국, 미국, 구라파, 아시아, 호주, 카나다 이런 데서 한국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갖다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학비 등록금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19개 대학 중에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이 제일 학비가 쌉니다. 왜 싸냐? 이 학비를 가지고 가져가는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봉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학교 질을 올리는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하드웨어 같은 건물이나 이 비용 소비성 있는 데는 상당히 알뜰하게 격려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기획은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성 인재가 막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뭐 고시에도 50% 이상은 여성, 사관학교도 지금 여성들이 그냥 차지하고,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하지만은 남성들은 우물쭈물 하다가는 전부 여성들한테 다 뺏기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현상이지만은 또 어려운 점은 이 육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경영을 잘 알뜰히해서 아껴서 보육원도 학교에서 시설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무할 때 자기 애들 걱정은 안 하게끔, 거기에 나오는 게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투자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요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서울 디지털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 학생으로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걸 더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우리 내실 다지는데 주력을 했고, 지금 현재도 한 120명, 200명, 많이 있을 때는 300명, 그거는 대한민국 교민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외국 영어권 학생들도 전부 여기에 등록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대학이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15년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 내용인데, 제 2015년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온라인 대학을 만들겠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 부자 나라에서는 여기에 별로 아직 눈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돌려도 지금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10년, 12년, 15년 이거는 앞으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이 세계에서 최고 대학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12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앞서 있는, 뭐 현재도 앞서 있지만은 더 질적으로 앞설 그런 대학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생들은 이것을 보면은 참 내가 결정을 잘 했구나. 인생은 타고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뭘 전공해야 될 것이냐, 학교를 가야 될 거냐, 안 가야 될 것이냐, 배우자를 만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전부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입생은 서울 디지털 대학을 선택한 것을 가장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안목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시간 독촉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별거나,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 온라인 제도를 좀 받겠다고 몽고, 아프리카, 아세안이라고 여기 이 아세아 8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시스템을 좀 빌려가서 자기들도 온라인 대학을 만들겠다. 우리는 공동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힘이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전문가를 대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기업하고 같습니다. 처음 큰 프로젝트 하나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면은 나중에 꼭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계속 그런 큰 프로젝트 안 오면은 그 프로젝트 때문에 장비, 인원 전부 확보해나가고 돈 내가는데 그 다음 그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나와보면은 뭔가 아니 이 온라인 제도를 갖다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운 그 교육 제도인데, 21세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제도인데, 결국은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 국부 창출하는 데 가장 최고의 제도가 온라인 교육 제도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빌 게이츠도 3개월 전에 칼럼을 썼는데, 앞으로는 일반 대학은 거의가 몇 개 위에 그걸 빼놓고 다 문을 닫을 것이다. 온라인 대학에 그걸 갖다 전부 인기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칼럼도 쓰고 했는데, 또 그분이 예측하는 건 거의 다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측해라면 뭐라 그럽니까? 괜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빌 게이츠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요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입학한 서울 디지털 대학의 현황이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그것도 대견하지만은 서울 디지털 대학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일생의 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제 정학생의 임무 및 탁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배상진 정학생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정학생입니다. 여러분의 서울 디지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는 10여 세월 동안 온라인 대학에서 최고의 자료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남민중의 숙박이신 최고의 교수진으로 보는데 대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시고
미래의 지도자이십니다. 저희 총학생회와 17개 학부 학생회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 17개 학부와 총학생회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짧은 영상글로 제작하였으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학생 여러분의 해당 학부를 눈여겨 잘 보셨죠? 학부와 총학생 활동을 잘 확인하셨듯 앞으로 대학생활이 오후대학 못지않은 많은 활동과 만남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조추로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하여 제2대 이희철 총학생회장님, 제3대 김현번 총학생회장님, 제4대 김대봉 총학생회장님, 제5대 정선호 총학생회장님, 제6대 노승재 총학생회장님, 제7대 고일곤 총학생회장님, 제8대 김현배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현 제9대 총학생회장님 배상진입니다. 다음은 각 학부회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위로. 상임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제일 먼저 경영학부 회장님이십니다. 안중근 회장님. 다음 재경회계학부 장정근 회장님. 다음 정치범위행정학부 조상원 회장님. 다음 물류통상학부 이상한 회장님. 다음 보험금융학부 현 회장님께서 약간 늦은 관계로 전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은수 회장님. 부동산학부 최인상 회장님. 영화학부 주이셔 회장님. 일본학부 양훈열 회장님. 상담심리학부 조자영 회장님. 디지털 미디어학부 신윤석 회장님. 교육학부 전미정 회장님. 컴퓨터공학부 이은정 회장님. 패션미술학부 김기숙 회장님. 사회복지학부 이경옥 회장님. 문예창작학부 김상환 회장님. 마지막으로 엔터테인 경영학부 김병형 회장님. 그리고 다음 시간 관계상 총학생회 상임위원석에는 전체 인사로 대전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상임위원께서 앞쪽으로 중국학부 죄송합니다. 중국학부 회장님 김기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자, 총학생회 상임위께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전체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네, 방금 인사드린 17개 학부 회장님과 총학생회 상임위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불편사항들 체크하여 개선시켜 주실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개 학부와 총학생회 임원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 총학생회 및 학부 임원 여러분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기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